제28강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다가? 요양보호 대상자의 신체와 정서에. 신체는 몸에, 정서는 말로. 그래서 뭘 하냐? 신체는 건강관리를 해주는 거고요. 정서는 말로, 말벗이 기본이죠. 심리적 안정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에요. 크게 보면 몸과 마음. 자, 몸과 마음은 말로, 몸과 마음 이렇게. 요양보호사 역할. 그래서 신체나 정서 요양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정보 전달자. 요양보호 대상자를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접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됐을 때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 의료진, 관리 책임자, 대상자와 가족에게 전달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관찰자 역할이 중요하죠. 맥박이나 호흡이나 질병 변화 등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체에 대해서는 숙련된 수발자, 그리고 정서에 대해서는 말벗, 그리고 말과 관련해서 정서와 관련해서 동기유발자 말로 해가지고 본인이 뭔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서 동기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옹호자,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대상자를 옹호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숙련된 수발자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1.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인 정보를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전달한다. 2. 대상자의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을 세밀하게 관찰한다. 3.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4. 효율적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상자와 접촉한다. 5.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한다. 숙련된 수발자는 몸이 하는 거죠? 3번이죠.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하는 거죠. 자, 시설장의 신속하게 전달, 정보 전달자고요. 관찰은 관찰자 역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 기법은 말법과 상담자 역할이고요. 그리고 동기유발자, 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동기유발자입니다. 숙련된 수발자, 그래서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하는 게 숙련된 수발자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수행 역할로 옳은 것은 편마비 대상자가 잔존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가 지지를 하였더니 환자 스스로 식사와 옷 입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 관찰자, 2. 옹호자, 3. 수발자, 4. 동기유발자, 5. 정보 전달자. 동기유발자 역할입니다. 이게 동기유발자. 자, 스스로 동기를 받아서 스스로 뭔가 하는 거. 이게 동기 유발자 역할이에요. 다음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옳은 것은 요양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인 상태를 대상자의 가족이나 의료진, 시설장에게 전달하며 의료진의 지시를 대상자에게 전달합니다. 1. 관찰자 역할, 2. 정보 전달자 역할, 3. 숙련된 조력자 역할, 4. 동기유발 지지자 역할, 5. 의사소통 대상자 역할. 정보 전달자 역할입니다.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이상 유무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 정보 전달자 역할, 2. 관찰자 역할, 3. 숙련된 조력자 역할, 4. 의사소통 대상자 역할, 5. 동기유발 지지자. 이상 유무를 찾아내는 거죠. 관찰자 역할입니다. 관찰자. 요양보호사 윤리, 요양보호 윤리. 자, 첫 번째,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됩니다. 항상 기준은 요양보호 대상자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 제공하지 않고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요. 3. 성실하고 책임감을 갖고 업무 활동을 합니다. 4. 다른 전문인과 상호 협조하는 태도 및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의료진의 지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직원, 동료, 대상자의 가족과 협조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을 개발해야 됩니다. 6번째, 법적 윤리적 책임,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거, 자, 요양보호사는 자신을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요양보호 대상자 기준으로 해줘야 돼요. 요양보호사가 준수하여야 할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의 원칙은 1.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예기치 못한 사고는 시설장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3. 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의 식사 준비도 함께 해준다. 4. 대상자가 요구하면 관장을 실시한다. 5. 서비스 제공 전에 대상자와 가족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파악한다. 5번입니다. 서비스 제공 전에 대상자와 가족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파악해서요.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틀린 거, 관계없이가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보고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보고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관장은 의료행위라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태도로 옳은 것은 1.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동료와 공유한다. 2. 인종, 연령, 수준별로 차별 대우한다. 3. 노인 학대가 확실한 경우에만 보고한다. 4. 등급 판정을 받도록 유도한다. 5. 복장 및 외모 관리 등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5번입니다. 등급 판정, 요양보호사 요양보호 업무만 하면 됩니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요. 노인 학대는 의심만 돼도 보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별 대우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알게 된 비밀은 동료와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비밀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치매 대상자가 내 약 사가지고 올 때 우리 아들 슬리퍼도 좀 사다 줘 라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1. 시키는 대로 다 해준다. 2. 시설장이 허락을 받고 사다 준다. 3.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원칙을 잘 설명하고 슬리퍼는 사다 주지 않는다. 4. 업무 외의 이름으로 추가 비용을 받고 사다 준다. 5. 업무 외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 게 맞는데요. 중요한 거는 서비스 원칙을 설명하고 해요. 이거.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태도로 옳은 것은 1. 원칙과 절차를 지킨다. 2. 생명보험을 들게 한다. 3. 친근하게 반말을 자주 쓴다. 4. 가정부나 파출부라는 생각으로 일한다. 5.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한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태도는 간단하죠?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거예요. 규칙을 지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의료행위 대신에 안전과 청결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반말하면 안 되고요. 파출부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은 요양보호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태도로 옳은 것은 1.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주 2회 기록한다. 2. 노인 학대가 3회 이상 반복되면 보고한다. 3. 서비스 제공은 정해진 정책과 절차에 따른다. 4. 대상자가 원한다면 임의로 별도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동료에게 물어보고 진행한다. 서비스 제공은 정해진 정책과 절차에 따르는 겁니다. 기록은요, 매 순간, 매회 기록하는 거고요. 노인 학대는 의심만 돼도 보고하는 거고요. 그리고 임의가 아니죠. 임의가 아니고요. 그리고 임의라는 거 요양보호사 멋대로인데 요양보호사 멋대로 하는 건 없습니다.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물어보고 진행하는 겁니다. 동료가 아니고요.
제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존중한다. 2. 요양보호사의 편의를 위해 일회용품을 사용한다. 3. 요양보호사 위주로 서비스를 결정한다. 4. 대상자의 욕구보다 요양보호사의 욕구를 중요시한다. 5.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만 배운다.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존중하는 거고요. 일회용품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거고요. 필요할 때, 그러니까 뭐 오염물질 이런 거 그런 거 할 때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위주가 아니라 누구 기준이죠? 요양보호 대상자 기준입니다. 그리고 요양 대상자의 욕구 기준이고요. 그리고 뭐뭐만이 틀렸죠? 뭐뭐만. 이거 외에도 다양한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대상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면제를 강요받은 경우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 1. 형편이 어려움에 요양보호사가 대신 납부한다. 2. 불법임을 설명하고 안 된다고 말한다. 3. 별도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4. 수수료를 받고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5.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준다. 중요한 것은 불법임을 설명하고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규정이에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등급 독거 어르신이 어느 날 서운하다고 하면서 본인 부담금에 대해 말씀하셨다. 어르신의 친구가 이용하고 있는 장기 요양기관에서는 작년부터 1년 이상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르신은 너무 서운하여 곧바로 센터를 옮기려다 그동안 잘해준 것도 있고 해서 참고 있다가 이제야 말을 한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센터를 옮기겠다고 협박하셨다. 위 두 사례와 같이 대상자나 보호자가 타 센터의 불법 사례를 예로 들거나 본인의 어려운 가정 사정을 얘기하면서 불법을 요구할 때는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를 설명하고 그런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대상자가 혈압이 높은데도 목욕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알맞은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 1. 증상이 없으면 목욕을 해도 된다. 2. 혈압이 높을 때 목욕을 하면 위험함을 알린다. 3. 혈압약을 복용시킨 후 목욕을 시킨다. 4. 맥박을 확인 후 스스로 목욕을 하도록 안내한다. 5. 오늘은 목욕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 혈압이 높으면요, 목욕을 하면 위험함을 알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무턱대고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알리고 중요한 게 알리는 거예요. 멋대로 요양보호사 결정으로 목욕을 시킨다, 안 시킨다 이런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속옷을 갈아입지 않으려는 대상자에게 적절한 요양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1. 속옷을 입으려 할 때까지 기다린다. 2. 다양한 속옷을 준비하여 보여준다. 3.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알아본다. 4. 속옷을 갈아입어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하여 갈아입힌다. 5. 목욕을 한다고 하여 속옷을 갈아입힌다.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알아보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 속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할 때는요, 이유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아입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속옷이 아니고 옷인데요.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할 때는 자, 기다렸다가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목욕할 때 갈아입게 하는 거예요. 동료 요양보호사가 배변을 실수한 대상자를 심하게 야단치는 것을 목격했을 때 적절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알린다. 2. 모르는 척하며 상황을 피한다. 3. 동료를 조용히 불러 주의를 준다. 4. 시설장이나 관리자에게 신속히 보고한다. 5. 동료에게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이해시킨다. 중요한 것은 요양보호사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시설장이나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대상자의 보호자가 기저귀 재사용을 요구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다른 대상자의 기저귀를 갈아준다. 2. 다른 가족에게 확인한 후 요구에 따른다. 3. 요구는 들어주되 비위생적이라고 설명한다. 4. 요양보호사의 사비로 기저귀를 구매하여 갈아준다. 5. 재사용이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고 새 기저귀로 갈아준다. 이거죠. 재사용의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고요. 새 기저귀로 갈아주는 겁니다. 이거. 사용했던 기저귀를 다시 쓸 수 없는 이유를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계속 강요한다면 관리 책임자와 다른 가족들 등에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새 기저귀로 갈아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서비스 제공에 있어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와의 대등한 관계를 형성한다. 이 대상자 가족 의견 상충 시 요양보호사는 끝까지 설득한다. 대상자로부터 물질적 보상은 받는 것이 서로 좋다. 4. 요양보호사는 간단한 의료 행위를 제공한다. 5. 학대를 목격하면 요양보호사가 임의 보고한다. 대상자의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되는 거고요. 임의가 틀린 거예요. 임의라는 건 뭐예요? 멋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1.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2.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를 보고한다. 4.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5.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 6.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태도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방문하였을 때 대상자가 없으면 메모를 남겨둔다. 2. 업무상 알게 된 대상자의 사적 비밀을 기관장에게 모두 보고한다. 3. 대상자와 친해지기 위해서 가끔 반말과 사투리를 섞어 쓴다. 4. 종교가 같은 대상자에게 특히 더 잘해준다. 5. 대상자의 동의 없이 혼자 판단으로 대상자의 물건을 버린다. 직업적 태도, 대상자를 방문하였을 때 대상자 없으면 메모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사적 비밀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비밀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도. 그리고 반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표준말을 사용하는 거고요. 차별 대우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혼자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판단하지 않아야 돼요. 항상 물어보고 상의하고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버리기 전에 물어보고 물건을 버리는 겁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태도로 옳은 것은 1. 원칙과 절차를 지킨다. 2. 생명보험을 들게 한다. 3. 친근하게 반말을 자주 쓴다. 4. 가정부나 파출부라는 생각으로 일한다. 5.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한다.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겁니다. 원칙과 절차를.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태도로 옳은 것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동료와 공유한다. 2. 인종, 연령 등 수준별로 차별 대우한다. 3. 노인 학대가 확실한 경우에 보고한다. 4. 등급 판정을 받도록 유도한다. 5. 복장 및 외모 관리 등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5번이 정답이죠? 비밀은 공유하는 거 아니고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 거고요. 차별 대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노인 학대는 의심만 돼도 보고하는 거고요. 등급 판정을 받도록 유도하는 거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요양보호사와 종교가 같은 대상자에게 더 잘해준다. 3. 업무 중 알게 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밖에서 이야기하고 다닌다. 4.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등과 협조한다. 5.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4번이죠.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요양보호사의 판단은 없다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차별대우해주면 안 되고요. 개인정보를 밖에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계약은 요양보호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대화에서 요양 대상자가 위반한 윤리 원칙은
날씨가 화창하니 딸이 선물해준 빨간 옷을 입고 산책을 나갔으면 해요. 안 됩니다. 입은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입으세요. 1. 선행 원칙, 2. 정의 원칙, 3. 무예성 원칙, 4. 공평성 원칙, 4. 자율성 원칙. 자율성이에요. 자율성.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예성하고 자율성. 이것만 이해하세요. 자율성은 스스로, 기본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무예성은 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거. 그게 무예성의 원칙입니다. 이 두 가지, 이거. 자율성, 무예성. 중요한 거는 요양보호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편하게. 이게 기본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규정을 지키고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되고요.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행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 2. 대상자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훔치는 행위 3. 감독자에 대한 불복종이나 반항 4. 물건을 팔거나 공용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5. 할당된 장소에서 일하는 행위 5번이죠. 5번이 맞고요. 나머지는 다 틀린 거죠. 폭력하면 안 되고요. 훔치는 거 안 되고요. 반항도 안 되고요. 그리고 가져가는 것도 안 되죠.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태도로 옳은 것은 1. 부유한 대상자에게 더 잘해준다. 2. 대상자에게 존댓말을 사용한다. 3. 모든 업무는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4. 같은 종교를 가진 대상자에게 더 신경을 쓴다. 5. 업무상 알게 된 대상자의 개인 비밀을 가족에게 알린다. 2번이죠. 존댓말을 사용하는 거고요. 차별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태도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 겸손한 태도 2.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 3.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 4. 자신을 개발하는 태도 5. 상호 협조하는 태도 자신을 개발하는 거죠. 자신을 개발하는 거. 노인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태도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욕을 하면 꾸짖는다. 2. 밥투정을 하면 금식을 시킨다. 3. 노인 학대가 확실한 경우에 보고한다. 4. 대상자가 남의 희용을 보면 동조한다. 5. 대상자의 의견을 존중한다. 5번입니다. 대상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고요. 꾸짖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금식, 함부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요양보호사는 판단하는 거 아니라고 이해해 주면 됩니다. 그냥 요양보호해 주면 됩니다. 단 하나, 성희롱일 때는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로 옳은 것은 1. 모든 서비스를 스스로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2. 같은 종교를 가진 대상자에게 정보를 많이 준다. 3. 제공된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4. 동료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공유한다. 5.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3번이 정답이겠죠. 기록은 정확하게 그리고 바로바로. 다음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태도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 겸손한 태도 2.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 3.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 4. 자신을 개발하는 태도 5. 상호 협조하는 태도 자신을 개발하는 태도죠. 다음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윤리 원칙은 요양 대상자의 둘째 아들이 어머님께서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니 형님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알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하자 요양보호사는 그렇게 하였다. 1. 정의의 원칙 2. 선행의 원칙 3. 무예성의 원칙 4. 분배의 원칙 5. 자율성 존중의 원칙 여기서 두 가지만 중요하다고 했어요. 무예성이죠. 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거. 자, 그리고 자율성 스스로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요양보호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할 때 어떻게 한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편하게. 편하라는 게 이게 무예성이고요. 자율성이라는 게 스스로라고 이해해 주면 되죠. 아래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문제이다. 어디에 해당하는가?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에게 기저귀를 말려 재사용을 요구한다. 1. 가족과 상의하여 재사용하도록 한다.
이 대상자와 상의하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3. 무해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4. 기저귀가 없을 때 물품을 아끼기 위해 필요하다. 5. 기저귀를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을 대상자에게 말한다. 무해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자, 요양보호 대상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죠. 편안하게 해줘야 되죠. 불편한 거죠. 요양보호사의 윤리 강령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의 종교를 강요한다. 2. 대상자를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차별 대우한다. 3. 업무사항 알리게 된 개인정보는 외부에 알린다. 4.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5. 시설장이나 간호사의 지시에 따를 필요가 없다. 4번이죠. 자기결정을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겁니다. 차별 대우하는 거 아니고요. 요양 대상자는 밝은 색의 옷을 입으려 하는데 요양보호사가 어두운 색의 옷을 골라서 입힌 경우는 어떤 윤리 원칙을 위반한 것인가? 1. 선행의 원칙, 2. 정의의 원칙, 3. 무해성의 원칙, 4. 공평성의 원칙, 5. 자율성 존중의 원칙.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죠. 크게 보면 두 가지라 그랬어요. 스스로 편안하게. 무해성이 편안한 거고 자율성이 스스로죠. 스스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판단하에. 침해 대상자에 대한 요양보호. 요양보호는 스스로 편하게 하는 거죠. 스스로는 자율성, 자기 판단하에. 편안하게는 무해성, 해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감이 중요하죠. 공감이란 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침해 대상자가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하며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른 물건을 건네준다. 2. 나중에 찾아주겠다고 설명한다. 3. 아무도 가져간 사람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4. 의심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는다. 5.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의심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이게 공감하는 거예요. 함께 찾아주는 거. 공감해주는 거예요. 침해 대상자가 저녁에 갑자기 흥분하여 주위 사람들을 위협할 때 대처 방법을 옳은 것은 1. 안전을 위해 행동을 제지한다. 2. 중단하라고 큰 소리로 지시한다. 3. 흥분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묻는다. 4. 자극하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5. 공격적인 행동이 사라질 때까지 조명을 끈다. 공감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편안하게. 그게 가장 맞는 게 자극하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하는 거죠. 제지하면 안 되고요.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유 묻는 거 아닙니다. 이유를 물어도 얘기를 잘 못합니다. 침해 대상자는. 조명을 끄는 거 이런 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가 오히려 흥분하게 만들어서요. 재가 노인의 보호자가 기저귀를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서비스를 바로 중단하고 다른 가족에게 연락한다. 2. 보호자에게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3. 보호자가 시키는 대로 기저귀를 재사용한다. 4. 요양보호사 자신이 비용을 들여 새 기저귀를 사용한다. 5. 기저귀를 재사용하더라도 맞닿는 부위에 로션을 발라 염증을 예방한다. 2번이 정답이죠?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직업 윤리 및 자기관리,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준수할 일, 대상자 개인적인 권리 보호, 정해진 정책과, 이게 중요하죠. 정해진 정책과 절차에 따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 위주? 요양보호 대상자. 그래서 개인적인 권리 보호해주고요. 요양보호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 서비스 내용 및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관리 책임자에게. 학대 의심일 경우에 보고 및 신고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법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과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시행하지 않는다. 2. 요양보호사의 판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대상자의 개인적인 권리를 보호한다. 4. 대상자의 상태는 중요한 것만 기록한다. 5.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거는 대상자의 개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거, 이것이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원칙과 절차에 따르고 기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요양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돈 봉투를 줄 경우에 대답으로 옳은 것은 1. 성의를 생각해서 받겠습니다. 2. 돈을 받을 수 없어요. 마음만 받을게요. 3. 생각보다 액수가 적네요. 그냥 안 받겠습니다. 4. 제 생각을 어떻게 하시고 주시나요? 감사합니다. 5. 제가 뭘 섭섭하게 해드린 게 있어요? 이런 거 주지 마세요. 돈을 받을 수 없어요. 마음만 받을게요. 이렇게 물질적 보상을 받으면 안 됩니다. 법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과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시행하지 않는다. 2. 요양보호사의 판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대상자의 개인적인 권리를 보호한다. 4. 대상자의 상태는 중요한 것만 기록한다. 5.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대상자의 개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겁니다.